중국이 싼 값에 LFP 배터리로 시장을 먹을 때 한국은 조용히 칼을 갈았습니다. 성능은 괴물급인데 LMR의 등장! 가격은 인산철만큼 착하고 그리고 일본도 못하고 있는 전고체 양산에 삼성이 먼저 깃발을 꽂았습니다. 가성비와 초격차 두 마리 토끼를 다잡은 K배터리의 소름 돋는 전략 파헤쳐보죠. 며칠 전까지만 해도 뉴스만 켜면 전기차 화재 영상이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고 주차장에 세워둔 차가 갑자기 불덩이가 됐다는 기사의 댓글창은 역시 전기차는 아직 아니다. 무서워서 못하겠다로 도배됩니다. 아마 이 영상을 클릭한 당신도 비슷한 생각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세 가지를 가져가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왜 전기차 화재가 체감상 갑자기 폭증한 것처럼 느껴지는지. 둘째, 배터리 안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길래 소화기로도 못 끄는 지옥불이 되는지. 셋째, 이 공포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전기차 시장 전체를 멈춰 세운 진짜 이유라는 것. 이 세 가지만 이해해도 뉴스 볼 때마다 흔들리던 마음이 싹 정리될 겁니다. 자, 그럼 최근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2025년까지 집계된 전 세계 전기차 화재 사고 누적 건수가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체감만 그런 게 아니라 통계상으로도 가장 많은 해였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무서워서 전기차 못 사겠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더 무서운 건 불이 붙는 방식입니다. 전기차 배터리는 한번 문제가 생기면 내부 온도가 순식간에 1000도 가까이 치솟는데 이걸 전문 용어로 열폭주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프라이팬을 불 위에 올려두고 계속 가열하는 게 아니라 프라이팬 자체가 갑자기 용광로로 변해버리는 상황입니다. 이때는 문 열고 뛰쳐나올 시간도 거의 없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되느냐? 이유는 배터리 안에 들어있는 물질 때문입니다. 지금 대부분 전기차 배터리 안에는 전기를 옮겨주는 액체가 들어있는데 이 액체는 사실상 기름 비슷한 유기 용매입니다. 불 잘 붙고 한번 붙으면 잘 꺼지지도 않는 성질이죠. 겉으로는 친환경 자동차인데 뱃속에는 작은 액체 연료통을 여러 개 달고 다니는 셈입니다. 그리고 이 액체 옆에는 머리카락보다 얇은 분리막이 하나 끼어 있습니다. 양극과 음극이라는 두 전극이 직접 만나면 바로 폭발하니까 그걸 막아주는 마지막 안전벨트 같은 존재죠. 그런데 화재나 충격으로 온도가 올라가면 이 분리막이 먼저 녹아버립니다. 그러면 그 순간 양극과 음극이 만나면서 내부에서 연쇄 반응이 터지고 작은 불씨가 아니라 폭탄처럼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리튬 배터리 화재는 일반 불처럼 산소를 끊는다고 꺼지지 않습니다. 배터리 자체가 산소를 만들어내면서 타기 때문에 소화기 수십 개를 뿌려도 의미가 없고 결국 컨테이너 수조에 통째로 담가서 몇 시간, 길게는 며칠 동안 식혀야 겨우 진정됩니다. 이쯤 되면 그래도 확률 낮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더 찜찜한 통계가 나옵니다. 화재 원인을 분석해보면 과충전이나 완충, 그러니까 배터리를 100%까지 채운 상태에서 발생한 비중이 전체의 절반을 넘습니다. 다시 말해 밤에 꽂아두고 풀충전해놓고 자는 우리가 스마트폰 충전하듯 아무 생각 없이 하는 행동이 전기차에선 가장 위험한 습관 중 하나라는 뜻입니다. 게다가 불만 문제가 아닙니다. 겨울만 되면 주행거리가 확 줄어든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액체 전해질을 쓰는 현재 배터리는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면 화학 반응이 둔해져서 주행거리가 평균적으로 30% 가까이 줄어듭니다. 여름엔 400km 가던 차가 겨울엔 280km 정도로 쪼그라드는 느낌입니다. 마치 겨울마다 스마트폰 배터리가 유난히 빨리 닳는 것과 똑같은 원리죠.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배터리 회사들은 지난 10년 동안 더 오래가게 만들자는 목표 하나로 에너지 밀도를 계속 높여왔습니다. 에너지 밀도라는 건 같은 크기 물통에 얼마나 많은 물을 담을 수 있느냐, 같은 개념인데 지금 기술은 이미 물통이 넘치기 직전까지 왔습니다. 더 넣으려고 하면 구조 자체가 불안정해지고 조금만 충격을 받아도 그만큼 불안정해지는 단계라는 뜻입니다.
새고 터질 위험이 커지는, 실제로 교통사고 같은 외부 충격이 오면 액체 전해질이 새어나오면서 불이 붙고 그 불이 차 전체로 번지는 2차 사고 사례도 계속 늘고 있고, 가벼운 접촉사고였는데 차가 전소되는 뉴스, 다 이 구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26년 현재 전기차 시장은 기술이 멈춰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먼저 멈춰서 생긴 정체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이걸 업계에서는 캐즘, 쉽게 말해 대중이 본격적으로 사주기 직전에 생기는 깊은 골짜기라고 부르는데, 지금 전기차 캐즘의 핵심 원인은 가격도 아니고 디자인도 아니라 딱 하나 안전한가? 라는 질문에 아무도 속 시원히 대답을 못한다는 점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전기차 배터리는 안에 불 잘 붙는 액체를 들고 다니고 그걸 막아주는 얇은 막 하나에 생명이 달려있고, 한번 문제가 생기면 챈도 가까운 열폭주로 소화기로도 끌 수 없고, 100% 충전 같은 평범한 습관이 오히려 위험을 키우고 겨울엔 주행거리가 3분의 1이나 줄고 더 오래 가게 만들 물리적 여유도 거의 남지 않았고, 사고 나면 작은 접촉도 대형 화재로 번질 수 있는 구조. 이러니 사람들이 아직 시기상조 아니야? 전기차는 아직 아니다라고 말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공포가 지금 전기차 시장에 발목을 잡고 있는 진짜 폭탄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폭탄을 해체하려고 전 세계 배터리 회사들이 전혀 다른 방향의 해법을 꺼내 들고 있습니다. 마치 가스레인지가 무서워서 요리를 못하던 집에 인덕션이 등장한 것처럼 배터리의 기본 구조 자체를 갈아엎는 선택이죠.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 기업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다음에서 본격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이 공포를 끝내려고 배터리 회사들이 꺼내든 해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불이 나는 액체를 없애버리자는 겁니다. 가스레인지가 무서워서 요리를 못하던 집에 불꽃 없는 인덕션을 들여놓는 것과 똑같은 발상입니다. 지금 전기차 배터리 안에는 불 잘 붙는 액체 전해질이 들어있는데, 액체가 없으니 새어나올 것도 없고, 둘째 불씨가 옮겨 붙을 연료도 사라지고, 셋째 지금까지 목숨 줄 역할을 하던 머리카락 두께의 분리막도 필요 없어집니다. 고체 전해질 자체가 벽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양극과 음극이 서로 만날 수 없어서 구조적으로 쇼트, 즉 내부 합선이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쉽게 말해 종이벽으로 방을 나눠 쓰다가 콘크리트 벽으로 바꾼 느낌입니다. 불이 나도 옆방으로 번질 수가 없는 구조인 거죠. 이 기술을 가장 앞서서 양산 단계까지 끌고 온 회사가 삼성 SDI입니다. 특히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이라는 방식을 쓰는데, 쉽게 말해 잘 부서지지 않고 전기 이동도 빠른 고급 콘크리트 같은 재료입니다. 이미 실험실 단계는 끝났고 공장에서 실제로 찍어낼 준비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여기에 더 무서운 카드가 하나 붙습니다. 무음극 기술입니다. 원래 배터리는 음극이라는 공간에 리튬을 저장해 두는데, 삼성은 그 창고 자체를 없애고 충전할 때만 리튬이 생기도록 만들었습니다. 빈 방으로 출발했다가 필요할 때만 가구를 들여놓는 구조라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같은 크기 배터리에 들어가는 에너지 양이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납니다. 예전 물통에 10리터 들어가던 게 20리터 들어가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차 무게는 그대로인데 주행거리는 확 늘어납니다. 이 배터리는 이미 2026년 1월 기준으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비샘플, 그러니까 실제 차에 얹어서 도로 주행 테스트하는 단계까지 들어갔습니다. 더 이상 그림 속 기술이 아니라 실제 차에 실려 달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삼성은 2027년부터 본격 양산을 목표로 올해 생산 라인까지 깔아둔 상태입니다. 내년이나 내후년이면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 배터리를 단 전기차를 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전고체는 안전하고 성능 좋은 대신 아직 가격이 높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 번째 카드가 나옵니다. LMR 배터리입니다. 이건 어려운 말 같지만 핵심은 간단합니다. 지금 배터리 가격을 비싸게 만드는 재료가 코발트인데, 이 코발트를 거의 쓰지 않고 대신 길바닥에 널린 망간을 듬뿍 쓰는 방식입니다.
금 대신 철을 쓰는 느낌입니다. 중국이 LFP라는 저가 배터리로 전 세계를 장악했는데 성능은 좀 떨어집니다. LMR은 가격은 LFP와 비슷한데 에너지는 더 많이 담을 수 있습니다. 싸면서도 멀리 가는 배터리인 셈입니다. 이 배터리를 쓰면 보급형 전기차도 한번 충전해 약 600km 정도를 달릴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 갔다가 대전까지 오는 거리입니다. 이제 싼 차는 짧게 간다는 공식이 깨지는 겁니다. 그리고 안전한 전고체 배터리는 냉각 장치도 단순해집니다. 지금 전기차는 배터리 시키려고 라디에이터, 배관, 냉각수까지 달고 다니는데 불이 안 나는 구조가 되면 이런 보호 장치들을 줄일 수 있습니다. 차가 가벼워지고 같은 배터리로 더 멀리 가게 됩니다. 정리하면 전기차가 위험한 이유는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액체라는 구조 자체가 시한폭탄이었기 때문이고 그 구조를 고체로 바꾸는 순간 화재, 겨울 주행거리, 충격 사고, 에너지 한계라는 네 가지 문제가 동시에 풀립니다. 여기에 LMR처럼 싸고 오래가는 배터리까지 붙으면 전기차는 비싸고 불안하다는 상식이 통째로 뒤집힙니다. 가스레인지에서 인덕션으로 바뀌듯 위험한 기계에서 그냥 가전제품 같은 존재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기차 시장은 망하는 구간이 아니라 배터리 교체를 기다리는 정체 구간에 가깝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이렇게 판이 바뀌는 순간 어떤 회사가 살아남고 어떤 회사가 도태되는지가 갈립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생각보다 훨씬 잔인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기술 전환이 실제 산업 지도를 어떻게 갈아엎는지, 누가 웃고 누가 울게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전기차가 불편한 이유를 아직도 충전소가 부족해서 배터리 기술이 미완성이라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건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이유는 훨씬 단순합니다. 사람은 귀찮은 건 참아도 불안한 건 못 참습니다. 충전이 느린 건 기다리면 되지만 차가 불탈 수 있다는 생각은 매일 핸들을 잡는 손을 떨리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멈춘 겁니다.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먼저 멈춰버려서요. 그런데 이 판을 통째로 뒤집는 순간이 이제 눈앞에 와 있습니다. 마치 휴대폰이 하루 한 번 충전하던 시절에서 며칠 가는 시대로 넘어갔을 때처럼 전기차도 충전 걱정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지는 단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되면 한 번 충전에 약 1200km를 갑니다. 서울에서 부산을 왕복하고도 기름 한 방울, 아니 전기 한 칸 더 쓰지 않는 거리입니다. 지금처럼 휴게소 들어갈 때마다 충전기 자리 있나 눈치 볼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충전 시간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배터리의 80%까지 채우는데 걸리는 시간이 약 9분. 화장실 가서 손 씻고 커피 한 잔 주문하고 나오면 끝입니다. 전기차는 충전이 느리다는 말이 주유소에서 석유퍼 담는 것보다 느렸던 옛날 필름 카메라 이야기처럼 들리게 됩니다. 겨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영하만 되면 주행거리가 30%씩 깎이는데 전고체 배터리는 영하 20도에서도 성능 저하가 거의 없습니다. 추운 날 스마트폰 배터리, 광탈하듯 줄어드는 현상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글로벌 완성차 회사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BMW도 현대차 같은 브랜드들이 전고체 배터리를 탑재한 모델 로드맵을 이미 공식 발표했습니다. 쉽게 말해 우리도 이 배터리 안 쓰면 다음 세대에서 밀린다고 인정한 셈입니다. 이 기술은 땅 위에서만 쓰이는 것도 아닙니다. 도심 항공교통, 그러니까 하늘을 나는 택시나 자동차에도 전고체 배터리가 채택됩니다. 하늘을 날려면 가볍고 강력하고 무엇보다 불이 나면 안 되는데 지금 구조로는 불가능했던 영역이 열리는 겁니다. 충전소 풍경도 바뀝니다. 300kW급 초급속 충전기가 고속도로 표준이 되면서 충전소는 지금의 어쩌다 한 번 들르는 장소가 아니라 주유소처럼 촘촘한 일상 인프라가 됩니다. 그리고 배터리 수명이 차체 수명보다 길어집니다. 지금은 중고 전기차 살 때 가장 무서운 게 배터리 언제 나가냐인데 그 걱정이 사라지면 중고차 가격도 내연기관차처럼 안정됩니다. 배터리 갈아 끼우느라
집 한 채 값 나온다는 공포가 없어지는 거죠. 여기에 LMR 배터리가 양산되면서 가격까지 내려옵니다. 전기차 가격대가 2천만 원대로 내려옵니다. 지금 아반떼나 K3 사듯이 전기차를 고르는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성능은 그대로인데 가격은 반값 수준. 대중화의 마지막 문턱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가장 현실적인 변화가 하나 더 있습니다. 화재 우려가 사라지면서 지하주차장, 기계식 주차장 같은 전기차 출입 제한이 전면 해제됩니다. 지금은 전기차라서 죄송합니다 라는 눈빛으로 주차하던 시대라면 앞으로는 그냥 차일 뿐입니다. 이 모든 변화가 겹치면서 2026년 상반기 전기차 시장은 정체 구간을 완전히 빠져나옵니다. 멈춰있던 스프링이 한꺼번에 풀리듯 수요가 다시 튀어오르는 구조입니다. 정리하면 전기차의 미래는 천천히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휴대폰 배터리가 이틀 가기 시작했을 때처럼 사람들의 행동이 통째로 바뀌는 지점이 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지금까지의 승자와 패자가 전부 다시 정해집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 엄청난 시장을 누가 차지하느냐. 기술이 바뀌면 힘의 중심도 같이 이동합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단순한 기업 경쟁이 아니라 국가 단위의 전쟁이 됩니다. 지금까지 핵심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약 정리하면 이겁니다. 전기차가 멈춘 이유는 충전소나 가격이 아니라 불탈 수 있다는 공포 때문이었고, 그 공포의 정체는 배터리 안에 들어있는 액체라는 구조 자체였으며, 이걸 고체로 바꾼 전고체 배터리가 화재, 겨울 주행거리 급감, 충격사고, 에너지 밀도 한계라는 4가지 문제를 동시에 지워버리고 여기에 싸고 멀리 가는 LMR 배터리가 붙으면서 전기차는 비싸고 위험한 기계에서 그냥 편한 가전제품 같은 존재로 바뀌기 직전이고, 그 순간 시장은 다시 폭발적으로 커지며 국가 단위의 승자와 패자가 갈린다는 것. 이게 오늘 이야기의 뼈대입니다. 이제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 싸움을 이해하려면 배터리를 자동차 부품으로 보지 말고 주방의 가스레인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전 집들은 다 가스를 썼습니다. 불꽃이 보이고 냄새나고 가끔 폭발 사고도 났죠. 그래도 싸니까 참고 썼습니다. 그런데 인덕션이 나오자 상황이 바뀝니다. 불꽃도 없고 가스도 없고 아이가 만져도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청소도 쉽습니다. 처음엔 비싸서 망설였지만 한번 바꾸면 다시 가스로 돌아가는 집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편리함보다 안전함에 한번 익숙해지면 뒤로 못 가기 때문입니다. 전기차 배터리도 똑같습니다. 액체 배터리는 가스레인지고 전고체 배터리는 인덕션입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인덕션을 누가 만드느냐에 따라 주방 가전 시장의 왕이 갈리듯 전고체와 차세대 배터리를 누가 장악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20년 자동차 산업의 왕이 정해집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단순히 삼성, LG, 중국 회사들끼리의 장사 싸움이 아닙니다. 국가의 생존 싸움입니다. 이유를 아주 현실적인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아파트 청소를 맡긴다고 가정해보죠. 한 업체는 가격이 절반입니다. 대신 청소기 안에 카메라가 달려있고 그 영상이 어디로 가는지는 모릅니다. 또 마음만 먹으면 집 비밀번호도 바꿀 수 있습니다. 다른 업체는 비쌉니다. 대신 카메라도 없고 열쇠도 맡기지 않아도 되고 사고 나면 책임을 법적으로 끝까지 집니다. 당신은 어느 쪽을 고르시겠습니까? 집에 아이가 있다면 선택은 더 단순해집니다. 미래의 배터리는 딱 이 문제입니다. 싸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중국이 이미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배터리는 이제 단순한 전원통이 아니라 자동차, 로봇, 드론, 공장, 도시 전체의 심장입니다. 심장에 중국산 저가 부품을 쓸지 아니면 비싸도 검증된 부품을 쓸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중국 배터리를 쓰면 보조금을 안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이 공급망을 따지기 시작한 거고, 그래서 완성차 회사들이 배터리 어디 거냐를 계약서 첫 줄에 씁니다. 이건 환경 문제가 아니라 보험 문제에 가깝습니다. 사고 났을 때 누가 책임질 수 있느냐, 누가 시스템을 통제할 수 있느냐의 싸움입니다.
한국 배터리가 여기서 강한 이유는 성능만이 아닙니다. 공장 위치가 어디인지, 데이터가 어디로 가는지, 문제가 생기면 어느 법원에서 책임을 묻는지까지 전부 투명합니다. 쉽게 말해, 문제 생기면 전화할 수 있는 상대라는 겁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이게 본질입니다. 그래서 2차 전지 투자는 단순히 전기차가 늘어날까 말까를 맞히는 게임이 아닙니다. 인덕션이 주방을 장악하듯 안전한 배터리가 산업의 표준이 될 것이냐를 묻는 게임입니다. 그리고 그 표준을 누가 만들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공장 하나 더 짓는 회사가 아니라 가장 사고 안 나는 방식을 가진 나라가 이깁니다. 마지막으로 한 장면만 떠올려 보죠. 10년 뒤 중고차 매매 단지입니다. 딜러가 묻습니다. 배터리 뭐 들어간 모델이에요? 당신이 답합니다. 전고체요, 한국 배터리요. 그러면 가격표가 바뀝니다. 같은 차라도 더 비싸게 팔립니다. 이게 앞으로 벌어질 일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요약 정리하면 이겁니다. 전기차의 진짜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공포였고, 그 공포의 근원은 액체 배터리 구조였으며, 전고체와 LMR은 성능과 가격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면서 시장을 다시 폭발시키고, 그 과정에서 배터리는 단순한 부품이 아니라 국가의 신뢰도와 책임 능력을 파는 상품이 되었고, 결국 돈이 몰리는 곳은 가성비가 아니라 사고 났을 때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쪽이며, 지금 그 자리에 가장 가까이 서 있는 나라가 한국이라는 것, 이게 오늘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저는 돈 버는 경제학입니다.